안녕하세요, 맨수드입니다. 8월 14일 목요일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ITM 반도체, 동성화인텍 4가지 종목, 지금 2가지 종목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나머지 2가지 종목은 지금 개짝이죠, 개짝. 일단 한번 차트도 보고 종목 점검을 통해서 한번 비중 조절하고 손절가 한번 지켜졌는지 고점 지켜졌는지 확인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7월 29일 수요일 방송 영상을 제작했었고요. 7월 29일 한번 차트로 날짜도 볼까요? 이제는 일봉 차트입니다. 7월 29일 이때죠. 이때의 종목 추천을 드려서 제가 일봉상에서 1450원, 1450원, 주봉상에서 이제 1100원, 돌파시 신규 매수하자, 1450원, 돌파시 신규 매수하자. 하지만 그 위에 1800원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1800원 단기 고점이란 말은 이 1800원을 강하게 뚫을지 맞고 떨어질지 확인해보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뚫으면 11100원까지 간다고 계속 돌파시 신규 매수하면서 비중을 늘리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국 2020년 실적 예상 최종 목표가는 11,700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1,800원 단기 고점, 최근에 1,900원이죠. 1,900원 8월 4일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약 3, 4일 후에 1,900원을 찍고 하향 추세하고 지금 추세를 약간 무너뜨리면서 이제 데드크로스까지 형성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800원 단기 고점을 뚫지 못하고 1900원에서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날 8월 4일날 이탈 1800원, 900원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였을 때 어느 정도 파셨어야 했을 겁니다. 저도 이날 좀 비중을 축소했었고요. 이날 한 4분의 1 정도는 비중을 팔긴 팔았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믿고 기다렸지만 그 다음날 계속 5일선을 뚫고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다가 제가 끊어놓은 하단 추세선에 잠시 걸렸지만 어느 정도 지지하는 듯 보였지만 위에 5일선, 11선의 매물대를 소화하지 못하고 오늘 8월 12일 결국 제가 끊어놓던 추세선을 이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제가 비중을 줄였고 오늘 11선의 비중을 한 번 더 줄였습니다. 오늘 다 줄이고 거의 뭐 없습니다. 지금 11선 맞고 11선보다 조금 더 높게 고점을 1150원에 찍고 1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제가 끊어놓은 추세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도 관점에서 비중을 축소하자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목표가 실적 대비 목표가 11,700원은 계속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비중이 조금 적으시다거나 미련이 없이 다른 뭐 매수할 종목이 있다, 자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8월 13일 기준으로 제가 꺼놓은 추세선 9,900원 정도, 9,900원 정도를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9,900원 정도의 미돌파 시 조금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봉상 봤을 때도 우주선을 한번 살짝 뚫었어요. 이 살짝 뚫었다는 것은 이 매도자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어느 정도 하락의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5월봉도 지지하는지 9,270원을 이탈시 또 손절하자고 했는데 정말 5월봉선 9,27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그 정도도 이탈한다면 솔직히 전략 매도를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5월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5월봉까지 한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도 관점에서 보시고, 만약 이 동성화인텍에 묶여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1800원에 매도를 하지 못하고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솔직히 저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솔직히 안 팔아도 되고 뭐 추가로 추후에 아주 추후에 더 매수해도 되지, 이 솔직히 동성화인텍에 대한 단기적인 그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매도적인 추세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단기적인 면에서는. 하지만 비중이 한 50% 이상 동성화인텍에 물리신 분들은 일부는 부분 매도하시고 일부는 가져가시면서 결국 존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존버하시고 이 기업이 더 떨어질 때 더 하향 추세를 부어서
바닥을 형성할 때 그때쯤에 다시 매도했던 그 물량을 다시 한번 투입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제가 말씀드렸던 2020년 예상 목표가 11,700원 다시 한번 기대하는 기간은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항상 존버하다고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0% 이상이다. 3, 4, 50%까지 된다. 이런 종목들은 존버할 각오로 큰 돈을 쏟아 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버를 하시고 비중이 너무 낮고 다른 데 좋은 투자처가 있으신 분,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9,900원 돌파하는지 보고 9,900원 돌파하지 못하고 한 2, 3시 종가 형성할 때까지 시덥지 않다. 특히 60일선도 있죠. 60일선까지 이탈을 한다면 계속 매도 추세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5주선도 9,680원이죠. 계속 이탈하는 추세가 형성된다면 이탈할 때마다 부분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참 1,900원 좀 아깝죠. 100원만 더 높게 봤었으면 정확했을 건데 1,800원 단기 고점을 월봉상에서 제가 봤던 건 1,800원이 이 월봉상 엔벨로프 상단선이었거든요. 엔벨로프 상단선을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벨로프 상단은 못 뚫었기 때문에 1,800원, 900원이 단기 고점이 되었던 게 맞았고요. 결국 1,100원, 11,700원까지는 못 갔네요, 결국. 하지만 실적에 대비한 11,700원의 가격은 계속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을 형성할 때쯤 추매를 한다든지, 물론 마땅한 종목이었다면 뭐 추매를 해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분 매도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제 거의 전량 매도했습니다. 동성 하이텍 전 진짜 다 팔고 내주 있나요? 내주 그거는 이제 우리 스타크래프트의 드론 같은 존재죠. 정찰병이죠. 이 종목이 몇 %인지 제 계좌에서 표시가 되도록 제가 파견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이거 뭐 상장 폐지해도 내주해봤자 36,000원, 4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건 버린다 생각하고 정찰병으로 꽂아 놓고요. 거의 다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도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하이텍 9,900원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미도팟이 조금 매도하시고 5월봉까지 읽고 내려간다면 조금 더 비중 크게 매도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ITM 반도체입니다. ITM 반도체는 일본 기준으로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하자고 했는데 8월 5일날 11선을 살짝 뚫었어요. 좀 불안하죠. 제가 살짝 이렇게 평균 이동선을 뚫고 올라간 종목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매매하자고 말씀드렸죠. 다시 11선을 맞고 올라왔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다를까 위에 있는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부터 쭉 하향 추세를 했다가 다시 좀 상승 추세를 그리는 그런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8월 12일 수요일은 다시 또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8월 5일날 보실 때 약간 뚫었을 때 살짝 조심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날 5일선을 맞고 다시 11선 떨어질 때 이날 8월 6일날 약간 매도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21년 실적 대비 목표가는 81,800원이에요. 2020년은 49,100원이고요. 이게 조금 하락의 구실점이 될 수도 있죠. 약간 명분 같은 거. 2020년도 실적 대비에 지금 주가는 조금 거품이 꼈다라고 볼 수 있죠. 49,100원이면 한 이 정도 레벨인데요. 이 정도 레벨 엔벨로프 하단 일봉상 엔벨로프 하단선을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2021년 내년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81,8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희망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00원, 5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쯤에 바닥을 형성할 때 약간 이제 비중을 다시 한번 추후에 바닥 형성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쉬운 점은 11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좀 하셨어야 부분 매도를 하셨어야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존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크신 분들의 위안이 되는 거는 20주선을 좀 지지하고 있죠. 월봉상 5일선을 살짝 이탈했습니다. 제가 월봉상 5일선 63,900원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자는데 63,900원도 이탈했죠. 11선 이탈했었고요. 63,900원도 이탈한 상태고요.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빌미는 주봉의 20주선이 아직 건재하다는 거. 하지만 20주선을 뚫는다는 것은 결국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20주선을 한번 계속 지지하는지 20주선 가격 61,800
83원인데 주가 호봉이 100단이니까 61,800원 정도를 다시 한번 이탈한다면 이거는 좀 크게 매도하시고, 그 다음 하방 지지선 예상되는 가격은 한 57,900원, 58,000원, 5만 그 정도까지 한번 20주선을 이탈한다면 그렇게 그때까지 한번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58,000또 하향해서 내려간다면 그때 정말 49,100원 적정 주가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죠. 이것도 약간 부분 매도의 관점에서 계속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TM 반도체 좀 아쉽죠. 11선 이탈하는 바람에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존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는 거는 20주선을 지지하고 11선에서 봤을 때 57,900원, 58,000원까지 한번 내려갈 거고, 지지한다면 조금 평단가를 낮춰서 다시 한번 내년에 실적치 81,800원까지 돌파할 것을 기대해 봐야 됩니다.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라고 봤는데 조금 아쉬워요. 그 다음 종목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대표 동학개미운동의 선두주자 삼성전자죠. 외국인들이 계속 얌얌하고 있는 종목, 8월 1일날 월요일 아침에 언급해드렸던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8월 3일입니다. 이 날짜가 잘못됐네. 제가 5일선 이탈 시 부분 매도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있었습니다. 8월 3일날 시가와 동시에 매도가 떨어졌죠. 5일선을 맛보지도 못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포트폴리오 20%까지 비중을 줄였을 거예요. 원래 30% 가지고 있었는데 5일선 이탈 시 부분 매도를 하자 했는데 부분 매도를 했었죠. 이 주식은 11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까지는 아직 오지도 않았었고요. 8월 1일 이후로 오지도 않았지만 계속 유효합니다. 5일선 이탈 시 부분 매도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더 추매했습니다. 매도 20% 하고 지금 30%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11선을 지지하고 다시 5일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30%까지 지금 갔었거든요. 지금 아직 다시 한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일선을 계속 보고 2020년 목표가는 64,100원이 계속 유효합니다.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시면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계속 5일선은 다시 단기적으로 잠깐 하락했지만 11선이 받쳐주고 5일선은 다시 돌파하는, 다시 아직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끊어놓은 추세선에 5일선 계속 지지하는 관찰해 주시고 5일선에 이탈하면 부분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월 10일 5일선이 58,100원이었고요. 내일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겠죠. 주선, 5주선도 한번 보셔야 되고 5주선은 56,600원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거일 겁니다. 지금 일주일 중에 후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5일선 한번 지지되는지 봐야겠죠. 상단선을 봤을 때 월봉상 상단선은 한 62,100원 정도고요. 주봉상 해당됐을 때는 한 66,600원 정도? 하지만 엔벨로프 상단이 62,700원까지도 있죠. 위에 목표가 정도는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한 62,100원 돌파하는지 보시고, 주봉상 봤을 때 66,000원까지 가는지 보시고, 이 전에 드렸던 가격은 다시 다 의미가 없습니다. 5일선 이탈 되는지만 한번 보시고 64,100원의 최종 목표가만 유효하고요. 나머지 가격은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주봉상 봤을 때 68,000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봉상 봤을 때 62,100원, 주봉상 봤을 때 66,000원, 그러니까 68,000원 엔벨로프 상단, 62,700원, 68,000원, 62,700원, 62,100원 뭐 이런 가격들 돌파하는지 한번 보시고, 일봉상 63,500원까지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그냥 홀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잘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관들도 오늘 8월 10일 약간 조금 살짝 맛배기 발가락 정도 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 계속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됩니다. 5G의 선두주자죠. 이거는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5일선 이탈한지 이것만 중요시 보시고 계속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동학개미들의 존버의 대표감이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8월 11일 화요일 아침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성장주 장세에서 가치주 장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치주의 진주는 SK텔레콤이었고요. 6월 말 기준 5G 가입자가 업계 1위에 해당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대되는 것은 ARPU, 핸드폰, 핸드셋 사업부의 ARPU의 반등 기대, 한마디로 1인당 통신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갤럭시 노트, 애플폰 5G 모델이 출시될 경우 그 시너지는 플러스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T브로드밴드라는 IPTV 서비스의 실질 수익이 상승이 가시화될 거라고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계속 하반기에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증가에 도움이 될 거고요.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컨퍼런스 콜에서 SK텔레콤의 최고 재정 전무죠. 최고 재무 까먹었다. 그 CFO라고 합니다. 영어로 쓸게요. CFO께서 이제 주가의 하반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배당 확대를 하겠다,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시사했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죠. 그리고 내년에는 자회사 IPO 추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SK 브로드밴드 11번가 ADT 캡스 웨이브라는 4가지 종목의 IPO 추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가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단점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게임 사업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진출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클라우드 게임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 게임 분야와 웨이브 컨텐츠 사업이죠. 넷플릭스와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웨이브라는 이 컨텐츠 브랜드도 가입자 수와 수익 향상을 계속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상 제가 이런 월봉, 주봉, 일봉을 봤을 때 이런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일봉상을 봤을 때 5일선을 지지하는지 242,000원을 돌파하는지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일봉상 SK텔레콤을 보겠습니다. SK텔레콤을 보면 딱 오늘 8월 11일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이날은 5일선 쭉 하락을 하다가 5일선까지는 맞지 않고 그래도 종가를 적당하게 형성했어요. 그리고 8월 10일 수요일날 5일선을 딱 지지하고 강하게 상승했죠. 초반에 오늘 옵션 만기일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음봉을 형성하면서 살짝 내리다가 5일선을 제가 지지하는지 보자 했는데 정말 5일선을 지지했죠. 5일선의 지지, 단기 자금들이 강한 의지를, 이 주식을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한 번 더 보여줬죠. 5일선을 통해서 5일선을 맞고 올라갔는데, 위에는 또 242,000원, 제가 242,000원 돌파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자 했는데 242,000원을 고가를 형성하고 돌파하지 못했어요. 242,000원, 제가 5일선과 242,000원 이 사이를 주목하자고 했는데 딱 그 사이에 지금 주목되어져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죠. 매수자와 매도자 세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8월 13일 목요일 아침에 이 5일선과 242,000원 이 사이가 어떻게 방향이 갈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일선 8월 12일 기준으로 5일선은 233,200원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5일선이 지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42,000원이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 200주 선도 한번 돌파할 시도하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259,950원도 시도하고 262,000원 계속 쭉쭉 돌파할 겁니다. 그러다가 274,000원까지 돌파할 거고,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잘못 올려드렸긴 했지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최종 목표가는 299,000원에서 300,000원입니다. 이것도 돌파하면 정말 가진 자의 축제죠. 불꽃놀이 시작되는 거죠. 299,000원, 300,000원. 지금 현재 그 SK텔레콤은 지금 차트를 주봉상, 월봉상, 월봉을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 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고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트들이 고개를 들고 있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보셨죠? 확 꺾이죠. 고개가 확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꺾이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치켜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올해 실적 대비해서 목표가는 29만 9천원, 30만원 잡고 이거는 계속 유효합니다. SK텔레콤 계속 홀딩하고 5일선 이탈시는 부분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축소하되 전량 매도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아직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삼성전자와 SK텔레콤, ITM 반도체, 동성화이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둘 다 한 5일선 기준으로 계속 단기 장엄 기준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해야 되지만 ITM 반도체와 동성화이텍은 약간 매도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이제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아무쪼록 오늘 시장이 잠깐 하락했지만 옵션 만기일이라서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도 조금 빠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제는 실적 장세를 가기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장이 버블이고 거품이 껴도 뭐 개나 소나 다 돈 벌다고 하니까 아무 종목이나 뛰어들어가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포트폴리오에는 무조건 비중이 높은 거는 이런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같은 우량기업의 비중을 높이되 이런 ITM 반도체, 동성화이텍과 같은 성장주 같은 성장의 꿈을 갖고 가는 뉴스 친화적인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낮춰서 투자하는 게 맞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은 비중은 높되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존버를 각오하고 달려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길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계속 같이 투자를 하는 맨수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